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UI와 PUA 구분하는 방법이요. 아주 간단하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셀프 서티피케이션 노리스가 오신 분들은요. 요 노리스가 오자마자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 지연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니까 그거 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거짓으로 하거나 이 EDD 수당 받는 거를 받기 위해서 편법을 쓰거나 정직하지 않게 보고했을 때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는지 그거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클레임 히스토리를 가보시면은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트랜잭션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POA로 산정되어 있는지 UI로 되어 있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은요. 이분은 POA로 선정이 됐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Weekly Certification Summary 바로 밑에 프로그램 타입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Digital Assistance라고 나와요. 이런 분들은 POA로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UI라고 되어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UI로 산정이 되신 분들이에요. 추가 연장 받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PEUC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이번에 뭐 어떤 게 POA냐 UI냐 이제 구분할 거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Certify for Benefit 하는 그 화면을 보시면요. 두 번째 새로 생긴 알람이 하나 있어요. LWA Self Certification 할 수 있는 요 칼럼이 하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elf Certification Tod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요. 코로나로 실업 상태인가를 확인하는데 yes, no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 상태면은 yes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니고 300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분들은 no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페널티라는 말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감사를 받았을 때 거짓임을 증빙이 되면은요,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크리미널, 이거 범죄다 이거예요. 사기 범죄.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기하고는 다른 게 정부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쳤을 때는요, 이게 중범죄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EDD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리포트를 잘못하거나 수입 누락을 했거나 해서 EDD 수당을 과하게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즉 오버페이만 받으신 기록이 있는 분들은요, 새로운 UI 클레임을 할 때 큰 불이익을 받는 게 False Statement Penalty Week라고 이렇게 스테러스에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당이 지로로 나오죠. 요게 지금 6주 이상 이렇게 받으신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00불 연방정부 지원금까지도 못 받는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거짓으로 리포트를 해서 UI 수당을 받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굉장합니다. 부당하게 받은 수당 100%를 물어내야 되고요. 거기에 30%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연 이자율 10%로 이자까지 물어내야 되는데 더 큰 불이익은 차후에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이건 기록은 지워지지 않아요. 새로운 UI 클레임을 할 경우에 사기 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 위크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2주 이상인데 보통 에버리지 4주에서 6주는 기본으로 페널티를 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이상의 수당을 안 줘요. 팬데믹으로 우리가 600불 추가로 연방정부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받을 경우에는 IRS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연방정부까지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정직하게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요.
두 가지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는 간병인 일을 하시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1099나 W2 일을 하시면서 간병인 일을 갑자기 못 하시게 된 경우 아니면 다른 일을 못 하시게 될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하나 때문에 신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득은 어떤 수입이든지 총 금액을 다 합산해서 그걸 보고 하셔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큰일 나요. 특히 간병인 하시는 분들은 수입 누락이 발생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간병인 일을 평생 할 수 없어요. 왜냐? 정부를 상대로 사기친 범죄자이기 때문에 핑거프린트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범죄자로 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불이익도 받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